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자, 오늘은요, 제 5번째 시간, 주장 파악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주장 파악의 유형 특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주장 파악은요, 유형이라고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대입 파악 유형의 하나예요. 대입 파악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20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대입학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입학 유형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모든 문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학 문제들처럼. 근데 얘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택지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예 그냥 대놓고 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문장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실 때 선택지의 서술어를 잘 살펴보시면 그냥 대놓고 본문에 저 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우리말로 선택지가 주어지니까 절대 실수가 있어서 안 되는 유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선택지 이제 5개에서 그 선택지에서 이야기하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서술어를 잘 살펴보시면 그 표현이 아예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3, 4번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입학 유형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소거하여서 풀이하면 이제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좀 자신감 있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면요, 오늘 예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실 예제는요, 작년 이제 수능 20번 문제로 출제됐었던 건데, 자, 편안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선택지를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뭐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무엇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해야 된다. 뭐 분석을 해야 된다. 뭐뭐한테 신중해야 한다.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표현들이 아예 직접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So every step in our journey through life. 뭐 우리 삶에서의 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뭐다는 얘기가 되겠죠. junction, 분기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With many different pathway leading into distance. 그렇죠. 우리 목적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갈래길을 뭐라고 얘기한다? each choice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매 선택의 순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라고 하는 그 어느 길로 갈까라고 하는 그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뭘 포함하게 되겠죠? 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겠죠. 어느 길로 가야 될까라고,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목적지에 다다를까 하는 그 불확실성을 이제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많은 다른 길이 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한 그 얘기죠. 자, trusting our intuition, 우리 직관이 되겠죠. 자, to make choice. 그렇죠? 우리 직관대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은 ends up with us making us a suboptimal choice. 그렇죠? 우리 직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차선책,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직관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봅시다. uncertainty를 이제 into numbers, 숫자로 바꿔라, 수치화시켜라. 뭔가 좀 그 불분명한 거. 아, 왠지 이러면 되겠지. 그 직관이나 감에 맡기지 말고 제대로 된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has proved potent way of, 그렇죠? 좀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of analyzing the path and finding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그렇죠? 분석, 이 has proved a potent way of analyzing path. 이 다시 얘기하면 어떤 길을 어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대충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뭐다? 지름길도 찾을 수 있다. 불확실성을 좀 더 확실한 수치화 시켜서 하는 것이 뭐란 얘기가 되겠죠? 좀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슬슬 입질이 와야 되겠죠.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이라는 얘기죠. hasn't eliminate the risk. 위험을 요소를 다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하게 한다는 얘기죠. manage that risk more effectively. 그렇죠. 그런 위험 요소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은 수치화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략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석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렇죠? What proportion of them lead to success or failure. 그렇죠? 그 시나리오들의 어떤 부분이 나한테 성공으로 이루어질지 실패로 이어질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죠. 분석해봐라 라는 얘기잖아. 분석해봐라 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훨씬 더 나은 지도를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가 결정을 내리는데 미래에 있어서의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나은 지도를 제공한다. 뭐에 관해서요? Which path to choose. 어느 길로 갈까에 대한 것을요. 뭐 하는 얘기죠? 그냥 감대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분석을 해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분석해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분석해라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답이 아닌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공적인 삶을 위해 성공적인 삶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 구체적인 계획 같은 따위는 없죠. 자,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가 아니란 얘기다. 직관대로 판단했더니만 뭐라는 얘기가 되죠? 차선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건 뭐가 되겠죠? 반대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목표 달성에 지름길을 가고자 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름길로 가고자 할 때,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지름길로 가고자 할 때 뭘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자체 없었잖아.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되겠죠?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선택지의 서술어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예 없으니까요. 뭐 책임져라라는 얘기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때문에 선택지의 서술어를 잘 살피셔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장 하나라든가 어떤 표현 어구 하나를 찾으시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아예 이런 개념 강의 자체도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선택지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는 문장을 찾기만 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20번 문제 우리가 18번 19번 목적 심경 다음에 20번으로 주장 문제가 나오거든요. 독해 문제에서 처음에 1, 2, 3로 나오는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만점 방지용 문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규칙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반복 숙달만 하시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학습이라고 할 것도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배울 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재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이를 해보시고요. 자, 해설 강의를 참고하여서 당연히 독해 방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당연히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개념 그대로를 적용을 해서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정도만 점검해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 주제에 관련된 주제 파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주제 유형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다음 진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